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인간적으로 하락 한 번 더 안 올까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신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즘 상담을 하면 하소연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말려서 못 샀다, 유튜브에서 사지 말라고 해서 못 샀다,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그와 관련된 영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살려던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더 낮은 가격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댓글도 많아요. 지금이 2009년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사면은 위험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관련된 글 많이 보셨죠? 부동산이 하락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집값은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첫 번째는 시장 금리가 급등할 때, 두 번째 공급 과잉이 일어날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눠지는데, 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케이스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11월에 있었던 레고랜드발 유동성 부족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급 과잉으로 하락한 모델은요, 1991년부터 97년 하락기, 2009년부터 2013년 하락기가 있죠. 부동산 하락 원인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집니다.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하락은요, 일단은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나요. 왜? 시장에서 단기간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 쇼크가 난 거거든요. 두 번째, 이렇게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거는요, 전세값 동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전세 가격도 어차피 목돈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목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집값 하락은요,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금융시장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장기간 침체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통화정책이 바뀌든 재정정책이 나오든 무엇인가 반전의 계기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는 속도만큼 회복도 빠르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은 좀 다릅니다. 일단 하락 속도도 굉장히 완만하게 나타나요. 천천히 장기간 떨어지는 모델이죠. 그 와중에 전세 가격은 또 오릅니다. 왜? 매수 대기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회복도 오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장기간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바닥을 치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오르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게 돼요. 이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모델은 사이클론이나 10년 주기설의 근거가 됩니다. 2023년 집값 하락은 어떤 하락이었죠?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하락이었죠.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시에 급락하고요. 회복도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틀린 전망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시장금리 급등에 따른 하락인데,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 모델을 대입시켜서 전세가율이 오를 때까지 사지 말아라, 이제 한번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다가 전망이 틀리게 됐다는 거죠. 1990년대는 공급 쇼크에 따른 하락이었습니다. 이제 1991년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세 가격 지수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매매 가격, 명목 가격은 많이 안 떨어졌는데 실질 가격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진 7년 동안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살만한 아파트 가격이 됐던 게 1990년대 과잉에 따른 하락 모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2009년 재현된다는 거 볼까요? 2009년, 09년도에는요, 금리 이슈로 집값이 하락했어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유동성 부족 상황이 펼치니까 집값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기준금리를 확 낮추니까 집값이 바로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닥친다? 공급 이슈로 하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으로 집값이 하락하려면요, 신도시 공급은 당연해요. 경기도나 인천 지역의 신도시로 대규모 공급은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서울 공공택지로 통해서 서울에서도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쏟아져야 돼요. 1991년부터 1997년의 하락은요, 1기 신도시와 전두환 정부 때 추진했던 500만원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도강에서 집중적으로 입주가 늘어나서 서울에도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나요. 09년부터 2013년 하락도 볼까요? 이 시기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도,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에서 동시에 쏟아지게 되는데,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요, 공급 물량 말고도 워낙 선호도 높은 입지에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다 보니까 대기 수요를 크게 늘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2기 신도시 중에서 대표적으로 파주 신도시, 운정 신도시 같은 곳이 분양가가 싸지 않았거든요. 4억대 분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미사지구 3억 1천에 분양하고 강남 보금자리 구평 기준 3억 7천, 8천에 분양했거든요. 그렇게 저렴한 분양가인데 6개월마다 신도시를 지정하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았던 게 09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볼까요? 2019년 9월 기사 보겠습니다. 고덕 강일 서울 마지막 공공택지. 고덕 강일을 이유로 서울에선 공공택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24일 과천지 시정부 타운내 마지막 민간 분야. 한마디로 서로 높은 지역의 공급이 이제는 굉장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가 유일한 희망인데 좀 미뤄지면서 3, 4년 뒤에 이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2025년에 정비사업장에서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오는데 그때 반짝하고 그 이후에 공급 부족으로 넘어갈 상황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급 측 하락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요즘 집값 하락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공급 측에 따른 하락 요인이 없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시장 금리가 치솟거나 겨울이 오기 전에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집값 하락 요인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제 시장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내부 요인보다는 미국 지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호황으로 나오면 장기적으로 통화 정책이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에 채권 금리가 치솟고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매매 가격 하락도 일시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왜 겨울인가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할 때 전세 세팅 했죠. 자, 그럼 전세 세팅하고 나서 2년 동안 집 팔 수 있나요? 세입자가 안 도와주면 못 팔아요. 그래서 대부분 협조를 안 해주고 그냥 안 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년 지나면 팔 수 있나요? 아니죠. 요즘 세입자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해서 안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언제 팔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요. 근데 세입자가 언제 많이 퇴거한다? 학년이 끝나는 시기, 그리고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을 때,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때 세입자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전세 계약 만기 아니면 이제 세입자가 나간다고 지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집을 팔 수 있어요? 보통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때부터 매매를 등록합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매수 대기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전세로 돌려야 되겠죠. 언제 정도로 전세로 돌려야 돼요? 만기 1.5개월 전에는 전세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 가능한 시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정된 기간 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던지는 매물, 겨울에 던지는 매물은 일반적으로 급매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매물이 늘어난 이유, 급매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매매를 하려고 내놓거나 또는 전세를 하려고 내놓거나 쉽지 않은 계절이 겨울이라는 거죠. 겨울이 온다고 집값 다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겨울이 되기 전 시장 상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금리가 오르거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거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주춤한 상태에서 겨울이 맞이해야 금매가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집값 하락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이 2023년 1월 그리고 2024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잡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때 기회가 왔는데 더 떨어진다 생각하고 기회를 날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 집 마련을 미루라는 영상이 아닙니다.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는 연말도 선택 옵션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직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단지는요, 여전히 서두르시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매주 시장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더 폭락을 기다리기 전에 발품을 파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 13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제일풍경채 운정의 청약 전략과요. 1주택자의 아파트 매도 시점 갈아타는 시점, 마지막으로
장이 라디오 스파크 기관 추천 결과를 보면서 어떤 타입, 어떤 평행 선호도가 나왔는지 찍어드렸습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게 되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도움될 만한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